주식 처음 시작하면 이상하게 차트가 복잡해집니다. 이동평균선도 여러 개 넣고 RSI도 넣고 MACD도 넣고 볼린저 밴드도 넣고 거래량 지표도 넣습니다. 그런데 막상 매수 버튼 누를 때는 더 헷갈립니다. 이게 좋은 자리인지 이미 늦은 건지 반등인 건지 설거지인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보조 지표를 다 지우고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1선은 흔히 생명선이라고 부릅니다. 왜 생명선이냐? 대단한 비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단기 추세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대략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 흐름이 21선의 단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근 한 달 동안 시장이 이 종목을 어느 정도 가격으로 평가했는지 보여주는 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가가 21선 위에 있다면 적어도 최근 평균 가격보다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21선 아래에 있다면 최근 평균 가격보다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실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보자가 가장 많이 당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21선 아래에서 살짝 반등 나오는 자리입니다. 차트로 보면 싸 보입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오를 것 같습니다. 캔들이 양봉 하나 나오면 바닥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진짜 반등이 아니라 하락 중간에 숨고르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직장인 매매 기준을 아주 단순하게 잡겠습니다. 21선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규 매수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인은 하루 종일 차트를 볼 수 없습니다. 장중에 갑자기 밀리는지, 거래량이 죽는지, 외국인이 파는지, 기관이 받는지 계속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불리한 자리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21선 아래는 내가 잘해서 먹는 자리라기보다 틀렸을 때 대응이 어려운 자리입니다. 물론 21선 아래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있습니다. 급반등도 나오고 단기 기술적 반등도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직장인이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냐는 겁니다. 장중에 계속 보고 있는 전업 투자자라면 빠르게 들어갔다가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은 다릅니다. 회의 들어가고 일 보고 점심 먹고 돌아오면 이미 반등이 끝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에게 중요한 건 최고 수익률이 아닙니다. 먼저 피해야 할 자리를 줄이는 겁니다. 여기서 5일선과 21선을 같이 봅니다. 5일선은 아주 짧은 흐름입니다. 최근 일주일 정도의 단기 분위기라고 보면 됩니다. 21선은 조금 더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5일선이 위로 고개를 들고 주가가 21선 위에 올라와 있고 21선 자체도 옆으로 누워 있거나 위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21선 아래에 있고 5일선도 아래로 꺾여 있다면 이건 아직 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이때 양봉 하나 나왔다고 덜컥 사면 다음날 다시 밀리면서 반등 아니었어? 하는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21선 위로 올라오면 바로 사면 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또 실수가 나옵니다. 21선을 살짝 돌파했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돌파보다 안착입니다. 주가가 21선을 뚫고 올라온 뒤에 다시 무너지지 않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같이 붙는지도 봐야 합니다. 21선 위로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힘이 부족한 겁니다. 반대로 21선 위로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늘고 다음 조정에서 21선을 깨지 않고 버틴다. 그럼 시장이 그 가격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1선은 매수 버튼이 아니라 필터입니다. 21선 위라고 무조건 산다. 이건 아닙니다. 21선 아래면 일단 안 산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초보자는 보통 어디서 사야지? 만 찾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먼저 어디서는 사면 안 되지? 를 정합니다. 직장인 매매에서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 전체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물가지표가 강하게 나오거나 연준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종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할인율이 바뀝니다. 성장주,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처럼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이 한꺼번에 눌릴 수 있습니다. 이때 차트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변화가 뭘까요? 주가가 21선을 이탈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조정처럼 보입니다. 하루 이틀 빠지고 다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선 아래에서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다시 밀리면 그때부터는 단기 추세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초보자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싸다. 어제보다 내려왔으니까 기회다. 유명한 종목이니까 다시 갈 거다. 하지만 차트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21선 아래다. 아직 평균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다. 아직 매수세가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싸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가장 단순한 매수 후보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주가가 21선 위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21선이 급하게 아래로 꺾여 있으면 안 됩니다. 셋째, 5일선이 21선 위에서 움직이거나 최소한 21선을 다시 회복하려는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21선 위로 올라올 때 거래량이 너무 죽어 있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다시 눌릴 때 21선을 지켜주는지 봐야 합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21선 아래는 관망, 21선 회복은 관심, 21선 위에서 버티면 후보, 거래량 붙고 고점 돌파하면 실행 검토. 이 4단계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21선은 절대적인 예언 도구가 아닙니다. 21선을 지킨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 21선을 깨면 무조건 폭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초보자와 직장인에게는 아주 좋은 기준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매를 단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매매에서 가장 위험한 건 기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떨어질 때마다 싸 보이고 오를 때마다 늦은 것 같고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바뀝니다. 그런데 21선을 기준으로 잡으면 최소한 이런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내가 공격할 자리인가? 아니면 기다릴 자리인가? 저는 직장인이라면 처음부터 어려운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바닥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락 중간 반등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이 와 이거 바닥에서 샀다라고 자랑하는 걸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건 성공한 사례만 보이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바닥인 줄 알고 샀다가 지하실을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직장인은 바닥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종목을 고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21선 아래에서는 신규 매수하지 않는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이상한 자리에서 물리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물론 수익을 보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실이 커지는 자리를 피하는 데는 꽤 강력한 필터가 됩니다.